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뉴스를 보고서 어떤 식으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종목 관련주 찾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쯤에 금요일 아침 브리핑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미중무역전쟁 같은 거 관련주들 갭 뜨면은 6월 달에 이제 곧 그린 뉴딜이나 뉴딜 사업 관련 종목들 얘기해서 추경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 눌림에서 매매하는 것도 좀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브리핑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오늘 토요일 오후 3시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어디서 찾냐, 이거는 그냥 YTN이나 저는 말씀드렸죠, 네이버 뉴스, 그리고 각종 주식 카페 그 뉴스 게시판 이런 거 그냥 눌러봐요. 심심하면 눌러봐요. 그래서 새로운 뉴스 제목만 보고 이게 이슈성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걸 찾습니다. 제가 뭐 이제 카페 들어가서 찾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카페를 함부로 보여드려도 되는지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카페에서 찾는 거는 한번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뉴스나 공시 게시판 이런 곳을 한 번씩 찾아보시고, 저는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냥 네이버에서 정말 간단하게 연계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제목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3차 추경안 다음 주에 공개한다. 제목이 이거 뭔가 돈 냄새가 나는 제목이죠. 딱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정책 그리고 3차 추경안 관련해서 뭐 종목이나 섹터들이 나올 얘기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런 돈 냄새 나는 제목을 봤으면은 클릭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뉴스를 좀 안 보고 안 찾아보고 하면은 이걸 보더라도 돈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항상 쉬지 않고 굴리셔야 됩니다. 계속 확대를 해줘야 돼요, 머리는. 그래야지 나중에 점점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뭐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고수도 판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계속 머리를 확대하셔야 돼요. 이게 돈이 될 게 뭘까? 이게 주식이 연결될 만한 제목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 보면서 해가지고 이런 제목을 봤으면 클릭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봐야죠. 다음 달 1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한대. 거기서 3차 추경안 규모, 그러니까 3차 추경을 할 건데 그 금액에 대한 규모랑 내용을 논의. 내용은 어디다가 넣을 어떤 업종, 그러니까 뭐 수소차, 전기차, 풍력발전, 뭐 그린 뉴딜 아니면 원격 의료 이런 게 내용이고, 추경안 규모는 얼마의 금액을 넣을지 등을 논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공개돼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주목이 돼야죠 당연히 주식이는. 그래서 1일날 하는데, 자 이러면은 보통 기사 쓰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요. 이게 100% 맞는다는 아니에요. 물론 이 기사분도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100% 맞는 건 아닌데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저는 딱 이것만 보이네요. 여기 문장에서 한국판 뉴딜은, 그리고 뒤에 바로 설명이 나오죠. 5G, 인공지능, AI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 쪽, 그리고서 비대면 산업, 저희 특히 비대면 원격 의료 혹은 알서포트 이런 게 바로 떠오르죠. 그리고서 디지털하는 노후 국가 기반 시설을 디지털하는 SOC 디지털화, 이거는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센 섹터는 아니었는데 제 기억으로 뭐가 하나가 기억은 나거든요. 뭐 K 뭐시기였나? 뭐 이 기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차 추경안 편성, 그리고 관련한 구체적 규모, 그리고 내용 다뤄질 예정이다. 그리고서 자, 경제부총리께서 3차 추경이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상당 규모, 뭔지 몰라도 돈이 좀 큰 규모가 될 거래요. 뭐 얼마일진 모르죠. 나와봐야 알지만 이렇게 대놓고 상당 규모가 될 것이다. 돈 냄새가 더 나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뒤에 읽어보고, 뭐 고용 안정 이거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주가 떠오르지만 일자리 관련주는 솔직히 세진 않았어요, 제 기준에는. 그래서 저는 넘어갈 예정이고, 그러면은 뉴스 끝이네? 끝이네? 이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한국판 뉴딜이랑 이거 디지털화하는 뭐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뉴딜, 비대면 산업,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그러면은 한국판 뉴딜, 여기서 디지털 뉴딜을 간단하게
그냥 네이버에다가 저 핵심 단어 키워드를 쳐보면 돼요. 디지털 뉴딜 관련주 친절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각종 카페 막 이런 거 정리를 해놔요. 이건 카페에 들어가는 거네. 뭐 상관없으니까 들어갈게요. 뭔진 몰라도. 주식 차트 연구소. 자, 소프트센, 데이터 솔루션, 전파기지국, 오픈베이스 모두 한국판 디지털 뉴딜 관련주. 이분이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디지털 뉴딜에서 자신의 생각도 적어주셨고, 그래서 소프트센은 원격 지료로 엮여있긴 한데 빅데이터 관련주로도 엮여있다. 데이터 솔루션은 빅데이터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 왔다가 정말 찾기 쉬워요. 이 한 걸음을 안 디뎌가지고 이 뉴스를 보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지도 않죠. 보통 보지도 않았는데 보신 분들 중에서 관련주가 무언가요? 정말 간단해요. 네이버에다가 디지털 뉴딜에 띄고 관련주 치면은 설명이 잘 나와요. 여기저기서 다 정리를 해서 테마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테마주 총정리. 저 같은 분이 있네요.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그러면서 밑에 막 사유들도 잘 달아놨죠. 아이즈비전, 머큐리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줄줄줄줄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 보면서 좀 모아두고 내 기준에 맞는 애들 모아두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목 찾는 게, 관련주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 그냥 이 한 걸음을 안 내디뎌가지고 뉴딜 관련주 이거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안 해보셔가지고 관련주가 뭔지 모르시는 거지. 이거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디지털 SOC 뭔지 몰라도 클릭해보는 거예요. 왜냐? 저도 모르니까 한번 보는 거죠. 디지털 SOC 뭐 이제 근데 보다 보면은 광고 막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대성창투 뭐 인베스트먼트 투자 회사들을 소개시켜놨네요. 이분은 한 대 때려주고 싶네. 일단 패스. 한 대 때려주고 싶네. 저거랑 디지털 SOC랑은 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SOC 관련주는 뭐 삼표시멘트, 고려시멘트, 시멘트주들이랑 건설주들, 그리고 그래핀 관련주 뭐 이런 거 있고 철강은 좀 그래. 아, 왜 디지털 SOC 관련주들이 제대로 나온 곳이 없네. 이거는 아까 그거잖아. 조금 아쉽네요. 디지털 SOD. 물론 제가 시간 더 찾아가지고 막 이런 것에서 찾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디지털 SOC는 사실 제 기억에 종목이 딱 안 떠오르는 거는 이 섹터가 약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항상 주식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디지털 SOC 관련해서 뭐 하나가 있었거든요. 쿠팡 물류센터 뭐 관련해가지고 물류 뭐 좀 디지털화 뭐 이런 걸로 갖다 엮여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여튼 제 기억에 없는 거를 보면은 이 섹터에는 돈이 안 터졌거나 차트가 뭐 안 좋거나 테마성이 좀 적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뉴딜 혹은 이제 그린 뉴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린 뉴딜. 왜?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자금을 배정하라고 아예 추경에다가 3차 추경에다가 자금 배정하라고 딱 말을 했었으니까 뭔가 클릭하기 싫게 생긴 회사 블로그들이 많네요.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주 풍력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딱 주룩 나오죠. 이거 기사 쓰신 분들이 풍력에너지 관련주는 동국 SNC, 유니슨, 동국산업, CS윈드, CS베어링.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해놨던 거에서 보는 거예요. 그대로 있네요. 그 회사 그대로 유니슨, 동국 SNC, 뭐 동국산업 등등등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갖다가 뉴스 찾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안 해보셔서.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인 풍국주정. 저는 수소차에선 풍국주정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갖다가 절대 찾는 게 어려운 행위가 아니고, 이 행위를 내가 네이버에 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치고 그냥 넘어가면은 나 관련주 모르겠어 끝인 거고, 이 행위를 저는 습관화 하셔야 돼요. 습관화 하시고 내 스스로 여기서 추천해 준다고 무조건 그 종목이 수혜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해주는 종목들을 저장을 하되, 아까 전에 그 뉴스에서 풍력 관련 있었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자, 유니슨 차트도 보고, 동국 SNC 차트도 보고, 동국산업 차트도 보고, 아, 뭐가 대장일 확률이 좀 있구나, 혹은 상승률로 정리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정리가 필요해요. 그냥 그쪽에서 말해줬다고 무조건 수혜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기사 쓰시는 분들이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가끔 막 이 풍력발전 관련주라고 써놨는데 막 이상한 태양광 관련주, 막 대성파이텍 이런 걸 껴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막 블로그들에서도 각자 막 설명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필터링을 한번 거치긴 하셔야 돼요. 필터링을 무조건 한번 거쳐야 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쳐보던가, 네이버에다가 동국 SNC 뭐하는 회사지? 치면은 바로 나오죠. 회사 설명,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을 이끄는. 아, 이건 그냥 대놓고 회사에서 풍력이구나. 그러면은 오케이, 이 회사 풍력 관련 맞아. 이런 식으로 했다가 네이버에 한번 회사를 찾아보면서 필터는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블로그에서 말해준, 혹은 기사 종목에서, 이 기사에서 말해준 종목들이 무조건 관련주가 아닐 때가 많아요. 분명히 중간중간 이상한 잡쓰레기 같은 종목도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거를 필터하는 절차는 필요해요. 한마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남을 믿지 마라, 저도 믿지 마시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그거에 들어가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줬다고 무조건 이 관련주들이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트 보면서 뭐가 대장인지 그것도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한 행위예요. 지금 보면은 동국 SNC가 풍력의 대장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은, 유니슨이 단일가 지금 한 번 떴죠. 한 번 더 뜨면은 단일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 SNC는 아직 초록색이 한 번도 안 떴죠. 풍력이 가면은 얘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유니스는 대금도 이제 1000억이 터졌네요. 이러면은 저는 이제 슬슬 관종으로 넣기는 합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갖다 종목을 찾아보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카페 들어가면 정리 잘 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카페, 사람 많은 카페는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카페에 한 분만이 아니라 한 두세 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알림 설정 같은 거 해서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이용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이제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서 자, 다음주 기획재정부 및 경제부처 일정, 저는 이거 좀 자주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아까 전에 경제정책 방향 3차 추경안 6월 1일이라고 했죠. 비상경제회의. 그게 지금 이거인 것 같아요. 시간이 나오죠. 4시 반. 장 마감하고 나오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또 내가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야죠. 이거 월요일날 4시 반에 발표면은 월요일날 조금 수소차나 그린 뉴딜 혹은 디지털 뉴딜, 그리고 원격, 이제 원격 관련주, 비대면 관련주 막 이런 식으로 갖다가 쭉 나오죠. 비트컴퓨터 뭐, 그래서 원격 관련주 막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하반기 경제 이게 4시 반에 발표를 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분명히 그린 뉴딜이든 디지털 뉴딜이든 혹은 원격 비대면 관련주든 발표가 3개 중에 하나는 어쨌든 거치겠죠. 3개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3개 다 안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그린 뉴딜 같은 건 아예 말을 했고, 비대면 관련주도 원격 의료 이쪽도 막 밀려고 액션을 취했던 뉴스들, 과거 뉴스들. 그래서 과거부터 막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또 10,000원 지지하고 지금 상승률이 괜찮죠. 비트컴퓨터도 지금 21선 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원격 의료는 유비케어랑 비트컴퓨터만 보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왔다가 재료랑 엮어서 오후 4시 반인데 이거를 내가 재료를 까볼까? 분명히 뭔가 하나 나올 법한데? 아니면은 이 재료로 월요일날 4시 반에 발표니까 아침에 관련주들 시가 갭이 좀 낮으면은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디 갔어? 풍국주정 같은 경우 막 이런 것들 아침에 시가 손절 잡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 매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시나리오를 짜는데 저는 스케줄 같은 걸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은 게 경제부처에서 뭔가 임팩트 있는 이슈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범정부의 미정 시간이 나올 때도 있고, 특히 시간 나오는 거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마련했고, 저는 뭐 당연히 알고 있던 종목들이니까 별로 사실 따로 찾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6월 1일날 이거 한다고 발표하겠네. 그거 발표하면은 뭐 그린 뉴딜이나 원격 의료, 디지털 뉴딜 얘네 중에 뭐 하나 움직이겠네. 얘네 중에 하나든 얘네 중이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월요일날 관심 종목 일단 최상위로 올려놓겠죠. 저는 왜? 단타를 치려면은 거기서 매매를 해야지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단타 치시는 분들이나 혹은 스윙 그런 분들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일정 찾고 재료 찾는 방법도 어렵지 않죠. 관련 종목 찾는 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여태까지 안 해봤을 뿐이에요. 이 올리는 분들이 다 그냥 어디서 뭔가 이슈를 끌던가 혹은 세력 측에서 일부러 뿌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원격 의료 관련주를 작업을 칠 예정인데 사람들이 개인들이 일단 퍼뜨려서 알아놔야 우리가 슈팅을 한번 세력이 슈팅을 줬을 때 개인들이 달라붙겠죠. 아무 관심도 없던 종목이 갑자기 오르면은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해요. 하지만 먼저 이런 식으로 좀 뿌려놓고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을 한 번씩 남겨놓는 거예요. 원격 의료 관련주, 대장주 유비케어랑 비트컴퓨터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기억만 갖고 있다가 갑자기 유비케어가 10% 오른다. 10% 오는 거를 내가 늦게 봤어. 막 이게 갑자기 막 슈팅하고 있으면 여기서 달라붙어요. 개인들은 특성이 그래요.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와 이거 뭔지 몰라도 오늘 가는구나. 여기서 달라붙어요. 고점에서. 근데 세력 측에서는 이런 거를 심리적으로 밑밥을 깔아 놓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쓱 정보를 쓱 흘려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인지를 시켜놓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뿌려놓는 것들이 걔들이 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갔다가 세력이 괜히 저 종목들을 뿌려놓을까요? 물론 세력 아닌 분들도 당연히 있죠. 괜히 뿌려놓을까요? 아니에요. 미리 뿌려놔야 우리가 작업을 그 종목에서 칠 거고, 뿌려놔야지 개인들이 붙으니까 거기다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작업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에서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거기서 단타를 쳐서 먹고 튀거나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나 외에는 모두 적입니다. 모두 적이에요. 아군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서로 누구 돈을 뺏어가냐. 제로섬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배당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로섬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주식시장에선 누군가 잃어야지 누군가 돈을 가져가는 뭐라 해야 돼? 원리는 맞긴 합니다. 이게 100만원 잃어야지 100만원 가져가고 이런 건 아닌데 제로섬은 아니에요. 분명히 배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회사 가치랑. 근데 누군가는 잃어야지 누군가는 가져간다.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주말 편히 보내시고 다시 한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